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넛지의 천재들에 이어서 이제 기업에 관련된 책을 이번에도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팀장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예, 뭐 팀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상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인데, 이제 실리콘밸리 팀장들, 원제는 이제 완전한 솔직함, 뭐 이렇게 제목을 이제 정해놓은 책인데, 이제 이 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 자세하게 분석을 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번 책도 사실 저는 보면서 좀 많이 괴로웠어요. 저도 뭐 팀장도 해보고, 뭐 창업도 해보고 했는데, 예,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서 이 독서에 되게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책을 보면서 또,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다 한다고 해서 정답일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었고, 예. 하여간, 뭐, 그래도 미국에서 뭐 내노라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활동을 했고, 또 하고 있는 분의, 책인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상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 또 이전에 개구리 얘기 있었죠. 냄비 속에서 뜨거운 물 했을 때 그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또 그게 정답은 꼭 아니라는 것도 또 이 책에서도 좀 나온 것 같아요. 내용들이. 예, 그래서 오늘 상당히 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2019년 6월에 일세가 발행이 됐죠. 여기서 조금 된 책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바래지지 않을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머릿말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김대우 교수님께서 뭐 항상 이 책을 두 번이나 먼저 읽으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책을 두 번 읽는 법이 없는데 예. 이 책을 이제 두 번 읽게 되네요. 예. 좋은 책입니다. 예. 교수님이 또 이 책 좋다고 강하게 또 추천도 하셨었죠. 예. 난 강하게 추천 안 했는데, 저는 강하게 들렸어요. 아니 그냥 내용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걸려들었지 뭐. 예. 지금 이것만 돼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완벽한 솔직함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지 서로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우리 다 독자들한테 드러내고 이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머릿말부터 읽어야 돼요. 머릿말부터. 예. 그 머릿말에 이 책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릿말에 이제 후크가 걸려 있죠. 왜 이 책을 썼느냐 하는 계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스라는 벤처를 하나 설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익스캐리어도 좋은 지원자가 왔대요. 밥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벨이라고 이제 실명을 밝히더라고요.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명을 뒤에서 밝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뭐 밥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딱 해온 게 너무 수준 이하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했다, 굿잡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대요.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해온 것도 뭐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 고쳐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하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 안 돼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해고를 하게 됐어요. 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 한잔 하자 하고 이제 자리를 앉았는데 이 사람이 벌써 의자를 팍 밀치면서 일어나면서 왜 그때 이야기 안 했냐는 거예요. 예. 그때 이야기했으면 나는 당신들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내 능력이 됐는데 나는 당신들이 되게 헤헤거리고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내려면 이런 식으로 요 수준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이라는 사람 해고하고
이 주스라는 회사도 망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 갔다가 보니까, 구글에 보니까 자기 같이 하지 않더라는 거야. 또 뭐 애플에 갔더만 더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성공하는 회사들, 실리콘밸리에 성공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요 방법론을 해가지고 하면 먹히겠구나. 이래가지고 뭐 솔까말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자. 레디컬 캔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거,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칭찬할 게 없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것을 듣고 자랐는데 그게 적어도 기업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뭐 개인적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완벽한 솔직함이라는 것을 완전한 솔직함인지 뭐 레디컬 캔들을 일상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유지하는 데 나가면은 아마 저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에서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being nice한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중심으로 뭐 돌직구라고 할까 그런 걸 날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뭐 구글에서 거의 그 레리하고 이 멱살 잡기 직전까지 막 샤우팅하면서 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동 창업자인데 저기 저렇게 대들다가 잘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나중에 끝나서는 또 서로 그냥 탁 털어버리고 넘어가는 이런 솔직함이 있지 않으면은 기업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안 된다. 솔직함이 핵심 바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럼 잘리죠. 그렇죠. 나이스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 저 사람 빼라 다음에 네. 그래 버리죠. 그 김두열 교수가 나보고 머리도 허여신 분이 집에 그냥 계시지 뭐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 머리가 허연 건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를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 저변에 깔린 게 사람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발끈해가지고 뭐 똑같은 제기랄 그러면 젠장 뭐 이렇게 받아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아수라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립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도 속에는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코칭 업계에서는 이 김두열 교수가 단연 독보적이다. 황준호 실장 동의하십니까? 웃지 말고 그 웃는 게 잘못하면 비웃는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의한답니다. 지금. 이게 그 조작된 거짓, 매니플레이트. 뭘 조작했어요? 지금 다 보는 데서 보는 앞에서 한 건데 뭐가 조작된 거짓이야. 최근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스트리트맨 파이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못 봤습니다. 줄여서 수우파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댄서라고 했잖아요. 요즘엔 뭐 크루라고도 하고도 하는데 이제 여성 전문 댄서분들이 이제 출연을 해서 8개 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각 팀의 이제 리더들, 이제 수장이라고 하는데 그 리더십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모니카 리더십, 좀 강한 리더십, 그리고 이제 아이키 리더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이키라는 이제 그 예명을 가진 이제 수장인데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보이고 해서 인기 투표할 이제 인기는 제일 높은데 그 사실 모니카 리더십이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팀을 또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또 그런 좋은 전략일 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러니까
그 모니카 리더십 보면서 애플의 이제 잡스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이 책 보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흠. 뭐 정답, 뭐 리더십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에즈원이라고 그래서 조직의 유형에 따라 사실 리더십이 통하는 리더십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책 보고 저도 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일단 뭐 그래서 이 저자가 그 구글에서 그런 그 서로 상호 소통을 되게 자유롭게 이제 하는 거를 보고 많이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애플 대학교로 옮겼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그 애플 대학교의 사명이 조직적 평범함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저항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플 경영법이라는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여기 책에서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앞부분 잠깐 설명해 주신데 이제 애플로 설명 들어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김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음.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이게 필수적이다 그랬는데 기업도 뛰어난 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 음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팀장들한테는 맞지만은 음흠. 백화점 팀장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특정 백화점을 지칭하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니까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 왜 이래야 되느냐. 이 말은 뭐냐니까 실리콘밸리의 인프로이들 일하는 이제 스태프들은 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음흠. 상당히 또 능력도 있고, 퀄리파이어드 돼 있고, 갈 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보고, 뭐, 팀장이 좀 이상하다든지 이러면 바로 다른 데 간다는 음흠. 거예요. 또 이 회사가 비전이 없고, 좀 내 미래하고 맞지 않다 싶으면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책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관계에 관한 책이다. 관계. 두 번째는 훌륭한 팀장, 훌륭한 보스. 여기는 뭐 상사라 그랬는데, superior 뭐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훌륭한 리더가 되는 방식.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성과를 내는 방식.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포인트로 자기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라는 아이를 해고하고, 이제 자기도 갔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장면이 끝부분에 이 밥이 동부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구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창기 실패가, 자기를 굉장히 키워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론을 풀어나가죠. 그래서 머릿말에서 나중에 이제 3, 4장 넘어가면 나올 그 개념을 미리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슈퍼스타와 락스타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슈퍼스타의 개념은 뭐냐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는 걸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슈퍼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조그만 소극장에서 공연하지만 내년에는 그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에스컬레이션을 급격하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슈퍼스타라 그러고, 락스타는 그저 뭐 승진도 싫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착하는 거 있죠. 천착하는 거. 그래서 락스타가 돈을 벌고 막 인기를 얻고 슈퍼스타가 되면은 락스타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질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우리 그 락스타 중에 뭐 임모 가수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으면은 도망가 버리죠. 항상. 음흠. 항상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큰 돈을 벌라 그러면은 그 돈 조금 한 벌어봤대요. 그래 솔로로 가 좀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적했다가 다시 뭐 와이프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나는 가수단가 뭐 나와가지고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잠적해 버렸죠. 그래서 슈퍼스타는
돈과 명예,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 빛나는 그 무대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은 락스타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건드리지만 말아달라. 평생도록 이것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락스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머릿말에서 먼저 하고 있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흔히 슈퍼스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히어로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게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락스타도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의기소침해지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팀장의 또 리더의 임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보면은 락스타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 또는 어느 한 가지에 이렇게 정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슈퍼스타는 뭐 야심차고 규모를 키우고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이런 이제 그야말로 슈퍼스타적인 근데 이 양자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승진 아니면 퇴출이다. 이런 제도로 운영하는 건 잘못됐다. 승진할 사람 승진하더라도 또 자기 자리에서 시간적 여유를 좀 즐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거기에 걸맞는 임무를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락스타가 슈퍼스타가 타고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킴 스캇이 자기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애기 배고 자기는 이제 슈퍼스타의 길을 계속 걸었는데 애기를 배고 나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대요. 상의를 해갖고 야 애기를 낳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캐리어를 낳을 것인지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게 더 소중하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결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 놀면 뭐 하냐? 그래서 슈퍼스타의 길이 아니고 락스타의 길을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기 놓고 아기 육아하는 기간은 자기가 락스타로서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풀타임 노동자가 아니고 파트타임 노동자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에 있어서도 슈퍼스타가 될 때가 있고 락스타가 돼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회사에서 승진시키려면은 나 팀장 안 할래요 이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내 아기 봐야 된다. 응?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지도했던 그 애틀이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단장 되면은 그 직책 수당도 나오고 차도 주고 막 좋아요. 근데 서로 단장을 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단장 하려 그러면은 실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파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러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서로 단장을 안 하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게 1년 동안 돌아가면서 단장을 하기로 하자.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터리는 상당한 연구소죠. 거기 가면은 수의를 하려고 그래도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 근데 요즘 조직 분위기상 락스타들이 훨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뭐 요즘에 뭐 메신저라든지 소통 수단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뒤에서 사실 뒷담화를 하기도 쉽고 해가지고 사실 앞에 나서면 온갖 구설수 시달리고 요즘 특히 이제 삶과 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사실 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사실은. 예. 거기에 임원이 되고 싶고 CEO가 되고 싶은 사람 팀장 안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옛날에 그 팔로십의 7가지 길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는데 7가지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건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경로가 달라지는 거죠. 특히 저는 개발자 조직이 이제 주 조직이니까 개발자 조직에서는 특히 앞에 더 안 나서려고 하죠. 예. 이제 먼저 이제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고 그건 이제 3, 4장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책은 한 뭐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이 이제 개념적으로 하는데 뭐 오늘 잘하면 1, 2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잘 안 되면 뭐 1장 그 개념을 아주 그 개념을 콘크리트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놓으면 2, 3, 4장은 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머릿말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바로 일장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뭐 머릿말 중에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머릿말에서 강조한 게 관계죠, 관계. 예. 예, 관계의 본질은 뭐냐니까 관계의 본질은 레디컬 캔드라 그랬거든요.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대전제를 깔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진정한 관계라는 게 뭐냐?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라고 하는 말은 걱정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뭐 양념을 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도 뭐 불쾌하지 않고 그냥 알아듣고 하는 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은 성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팀장이나 임원들 강의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관계가 성과에 연동이 된다 이랬는데 그 가만 보니까 이 책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받은 건 아닌데 야, 이 킴 스캇도 또 그 책을 또 본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뭐 이 상사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선언한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사는 자신의 무능함에 자괴감을 느끼며 스스로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끊임없이 많은 일을 자기에게 떨어지는데 그 중에는 버거운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잘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사는 지시하지 질문하지 않는다. 왜? 질문하면은 뽀롱이 난다는 거예요. 뭐가 뽀롱이 난다? 자신의 무능함이 뽀롱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요. 용감한 사람이죠. 무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상사가 되려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지시만 내린다 그러면 나 무능한 상사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 근데 여기 킴 스캇이 머릿말에 쓴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 심지어 불쾌한 공격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들 관계의 고유한 본질은 무엇일까? 경영 자본주의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인간적 유대감을 고대 철학자의 이론 속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특정 시기에 상사를 만나지만 철학, 문학, 영화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관계에 대해 모색하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문학이 경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매우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뭐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잘못 해석한 겁니까? 이 카운트 리스예요. 이
예,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그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의 이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이거는 네. 인류 역사상에서 인류의 역사와 철학에서 녹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하나로 픽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아니, 똑같은 문장을 놓고 이렇게 반대 해석이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그 김두열 교수님이 저한테 빙 나이스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단정적으로 인간적 유대감을 고대 철학자의 이론 속에서 찾을 수는 없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재밌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이 킴 스캇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용하고 호흡스도 인용하고 여러 밀너. 다른 이 경영학의 대가들만큼 많이 인용은 안 하지만 전혀 인용 안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많다는 너무 이야기. 많이 녹아져 있어가지고 너무 네. 많이 녹아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게 번역이 잘못된 잘 번역이 모르겠어요. 좀 잘못됐겠죠. 예, 번역이 잘못됐겠죠. 이거 예. 옮긴 분이 철학과 나오신 분이신데요. 음. 이분도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절대로 인신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저 뜨악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저같이 이해하면 그런 됩니다. 식으로 저는 인문학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문학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듯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절을 썼어야 됐었나. 그리고 경영자본주의가 뭐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 이것도 사실은 좀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예. 사실 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기원 전부터 올라갔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예. 사실 뭐 이 부분 저도 잘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뭐 경영 자본주의라는 그 용어가 있나? 그것도 이게 애플 대학에서는 쓰는 모양입니다. 예. 이상한 용어인데.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식의 편견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경영 현장에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경영학을 전공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 인문학적이고 뭐 특히 철학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으니까 그런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관심 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끔 있기 때문에 요즘에서 좀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한번 다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 인간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 슈페리어든지 뭐 서보디네이트든지 간에 뭐 상사 부하든지 간에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 회사에 와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뭐냐니까 책도 받고 음악도 들었고 무용도 받고 철학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성숙된 존재로서 인간의 존재로서 사람을 봐야지 너는 내보다 열등한 사람 뭐 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 너는 명령을 듣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 아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고대 철학자의 그게 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수없이 봤을 거라니까. 수없이 부하가 책도 수없이 봤을 거고 영화도 봤을 거고 음악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녹아져 있는 존재인데 하나로 단편적으로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 좋습니다. 하여튼 뒤에는 자기도 원래 좋아하는 일이 소설 쓰는 일이었는데 뭐 못하게 됐다. 러시아 바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러시아 문화겠다 그러죠. 네. 자, 뭐 어쨌든 뭐 해석은 좀 긍정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예. 좋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예. 예. 그러니까 훌륭한 상사가 되는 법 뭐 이런 책이다 하고 제가 머릿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을 또 앞에 내죠.
그러니까 관계는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다. 예, 그것만 된다면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니까 인간적인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선행 조건은 뭐 그 다음에서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되게 이제 좋은 점. 그래서 23페이지 하나 말미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굿 포인트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으로 공감적인, 그리고 불쾌하게 공격적인, 또는 고의적으로 거짓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머릿말에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번역 잘못했구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어놨지 이랬는데 2장에 이걸 갖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잘못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또 찾아봤죠. 찾아봐가지고 원어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휴먼카인드에 나오는 친밀함 그거하고 또 관련된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휴먼카인드에서도 그 내용 나오잖아요. 네. 친밀함이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관계된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건데 다른 쪽한테는 그게 좀 안 좋은 걸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일단 뭐 일부는 어쨌든 여기 보시면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일부에서는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뭐 실무 지침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전체 그 목차 구조를 보니까 1부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 2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4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1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인간관계론에서 지독하게 완전하게 솔직하다는 것. 1장 그들은 완전한 솔직함을 알고 있다.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 꿰뚫어 보기. 예, 이렇게 해서 1장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목차 들어가시죠. 예.